안녕하세요. 드디어 삶에 조금 여유가 생겨서 미뤄두었던 일본 여행 본편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2박 3일 동안 오사카를 알차게 돌아다녔는데요. 처음 가보는 일본이라 설렘도 컸지만 예상치 못한 실수도 많았습니다. 라피트 시간을 놓칠 뻔하기도 하고 맛집에서는 웨이팅도 해보고 편의점 음식만으로도 행복했던 여행이었는데요. 과연 이번 여행은 어땠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환전이었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보면서 은행을 찾는데 생각보다 위치가 헷갈리더라고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한참을 빙빙 돌았습니다. 면세점도 둘러봐야 해서 마음은 점점 급해졌는데 다행히 환전을 마치고 면세점까지 알차게 구경한 뒤 비행기에 무사히 탑승했습니다. 기내식도 맛있게 먹었는데 여러분께 보여드릴 영상은 없네요. 카메라로 열심히 촬영한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 보니 감쪽같이 사라졌더라고요. 이번 기내식 먹방은 추억만 남기고 끝났습니다. 드디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들려오는 일본어와 익숙하지 않은 풍경을 보니 그제야 진짜 일본에 왔구나 라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유를 느낄 틈도 없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라피트 시간이 생각보다 촉박했거든요. 이동하면서 급하게 시간을 변경했는데 무료 변경 기회를 모두 사용해버려 결국 직원분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라피트 예약 시간을 변경하실 분들은 미리 변경하기보다는 일본에 도착해서 상황을 보고 변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직원분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다시 변경하는데 출발까지 남은 시간은 겨우 15분. 정말 손가락에 불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짐을 푸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에 왔으면 편의점부터 가야죠. 패밀리마트에서는 수플레 푸딩과 계란 샌드위치 그리고 애니에서 봤던 야키소바 빵을 골랐고 야키소바 빵은 큰 기대 없이 골랐는데 빵도 부드럽고 제 입맛에 잘 맞았습니다. 로손에서는 모찌롤과 가라아게군을 골라봤습니다. 모찌롤은 워낙 유명해서 기대했던 만큼 맛있었고 가라아게군은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기에 딱 좋은 안주였습니다. 그리고 고른 음식들이 느끼한 메뉴가 많아서 컵라면도 하나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정말 고생했으니까 맥주는 빠질 수 없죠. 맥주 마시고 기절했다가 눈을 떠보니 어느새 일본에서 맞이하는 둘째 날 아침. 어제는 공항부터 숙소까지 정신없이 이동하느라 여행을 즐길 여유가 없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오사카를 제대로 둘러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오사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오사카성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창밖 풍경이며 광고판 하나까지 괜히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칠 장면들도 여행지에서는 하나하나가 새로운 구경거리더라고요. 여행하면서 하나 얻은 팁이 있다면 길을 모를 때는 사람 많은 방향을 따라가 보는 겁니다. 물론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유명 관광지는 생각보다 높은 확률로 목적지에 도착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오사카성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서는 한국에서 미리 구매한 오사카 패스를 최대한 활용할 거라 주요 관광지에서 대부분 패스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웅장한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고 주변 풍경도 정말 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성 주변이 공원처럼 잘 꾸며져 있어서 그런지 산책하는 사람도 많았고 여행객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도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특히 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게 구경하면서 사람들을 따라 걷다 보니 드디어 오사카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오사카성을 직접 보니 규모도 생각보다 크고 멀리서도 존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역시 오사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계획을 짤 때는 천수각도 올라가 볼까 고민했지만 와서 보니 줄도 길었고 내부는 기대보다 볼거리가 적다는 후기가 많아 이번에는 대신 관광선을 선택했습니다. 배를 타고 둘러보는 건 색다른 경험이었지만 솔직히 너무 오래 타기도 하고 풍경이 똑같다 보니 기대했던 것만큼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보이는 오리들은 정말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오사카성을 둘러보고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일본에 왔으니 카레는 한번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에 유명한 카레집으로 왔는데 카레도 진한 풍미가 있어서 맛있었지만 더 기억에 남았던 건 친구가 사이드로 주문한 함박 스테이크였습니다. 한 입 먹어봤는데 정말 부드러워서 메인 메뉴라고 해도 될 정도였어요. 혹시 방문하신다면 함박 스테이크는 꼭 함께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점심을 먹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고 이번에 찾아간 곳은 오사카의 대표적인 전망 명소 우메다 공중정원입니다. 원래는 야경으로 더 유명한 곳이지만 저는 동선을 고려해 낮에 방문했는데 여기도 생각보다 입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잠시 헤매기도 했지만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올라가다 보니 드디어 전망대에 가까워졌습니다. 중간에는 전시 공간도 있었는데 세븐틴 입간판이 전시되어 있는 걸 보고 해외에서도 K-팝의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드디어 공중정원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오사카 시내가 한눈에 펼쳐졌는데 탁 트인 전망만큼 바람도 정말 많이 불더라고요. 덕분에 한여름인데도 생각보다 시원하게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낮에 방문했는데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공중정원을 둘러본 뒤 저녁을 먹기 전에 간단히 간식을 먹으러 이동했습니다. 가는 길에는 버스킹 공연이 한창이었는데 여행지에서 우연히 듣는 음악이라 그런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공연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여유를 만끽한 뒤 친구가 추천해준 타코야키 집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유명한 곳인지 웨이팅이 있었지만 맛집이라면 기다려야죠. 드디어 타코야키를 받아 한 입 먹어봤는데 겉은 살짝 바삭하고 안은 뜨거울 정도로 촉촉해서 왜 유명한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조금 더 주문할 걸 하는 후회가 들 정도였습니다. 오사카에서 타코야키를 드실 계획이라면 한 번쯤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타코야키 먹은 다음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대했던 초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줄이 길다는 이야기가 많아 걱정했는데 운 좋게 다치석이 비어있어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셰프님이 눈앞에서 초밥을 만들어주시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있었고 이번 여행에서 먹었던 음식 중 손꼽을 만큼 만족스러운 한 끼였습니다. 이때 벌써 2만 보 넘게 걸었더니 다리도 무겁고 피곤했지만 시원한 맥주 한 잔으로 충전 완료. 구경하다 보니 신세카이의 상징인 치텐카쿠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존재감이 커서 잠시 멈춰서서 구경하게 되더라고요. 구경하다가 당고와 붕어빵도 하나씩 먹어봤는데 한국에서 먹던 맛과는 조금 달라서 제 입맛에는 살짝 아쉬웠습니다. 대신 신세카이에는 이보다 더 맛있는 먹거리가 많으니 다양한 음식을 즐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사카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도톤보리로 향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글리코산 앞에서 사진도 막 찍고 여유롭게 오사카의 밤 분위기를 마음껏 즐기면서 우연히 찾은 이자카야에 들어갔는데 사장님도 정말 친절하셨고 음식도 괜찮았습니다. 특히 도끼야키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는데 부드러운 식감이 제 입맛에 딱 맞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시원한 맥주로 길었던 2일차 하루를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은 가볍게 스무디로 시작했습니다. 추성훈님 유튜브를 보고 궁금했던 메뉴였는데 직접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금방 완성되는 모습이 신기해서 한동안 기계만 바라봤네요. 다만 맛은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제 입맛에는 별로였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메뉴는 고민할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라멘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이치란을 갔는데 진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까지 한 입 먹자마자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에 공깃밥까지 추가해서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혹시 처음 드신다면 비밀 소스는 5배 정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도톤보리 리버크루즈입니다. 줄이 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라멘을 먹기 전에 미리 예약해두었습니다. 강 위에서 바라보는 도톤보리는 걸어서 볼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글리코 간판과 강변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었고 중간중간 구경거리도 많아서 끝까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사카성에서 탔던 관광선보다 훨씬 만족스러웠던 코스였습니다. 오사카 패스를 이용하신다면 꼭 한번 경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리버 크루즈를 마치고 나오면 바로 눈앞에 돈키호테 관람차가 보이는데 저는 마침 시간도 여유가 있어서 한번 타보기로 했습니다. 입구는 돈키호테 옆 계단으로 올라가면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오사카 패스를 이용하면 할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망은 괜찮았지만 잠시 쉬어가는 느낌으로만 가기 괜찮은 코스였습니다. 일본하면 역시 포켓몬이 빠질 수 없죠.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친구들 선물 하나쯤은 사게 될 줄 알았는데 가격표를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포켓몬 센터를 둘러보고 근처에 유명한 치즈케이크 집이 있어서 치즈케이크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바로 방문했습니다. 포장이라면 바로 구매할 수 있었지만 케이크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서 줄을 서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생각보다 회전이 빨라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갓 구운 치즈케이크는 폭신하면서도 촉촉했고 한 입 먹자마자 왜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 바닥에 건포도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게 케이크 식감이 달라지는 게 해서 오히려 잘 어울린다고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여행에서 먹었던 디저트 중 가장 만족스러운 메뉴였습니다. 어느덧 일본에서의 마지막 식사 시간입니다. 마지막은 유명한 오니기리 가게에서 마무리해보기로 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방문했는데 늦은 시간이라 인기 메뉴는 이미 모두 품절이었습니다. 아쉬운 대로 남아있는 메뉴를 주문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조금 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입맛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음에 다시 오게 된다면 조금 더 일찍 방문하거나 편의점 오니기리도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여유롭게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이번 여행을 하나씩 떠올려보니 처음에는 길도 헤매고 정신없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만큼 웃을 일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정말 많이 먹었던 여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2박 3일 오사카 여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 만드는 여행 본편이라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호주 여행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